안녕하세요. 노동법의 정석 권범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런 판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업장 쪼개기로 4인 이하 사업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쪼개기 전 전체 사업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이다 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장 근로자 수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판정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법리는 이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었긴 한데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장 쪼개기를 한다는 그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그런 상황에서 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사건으로 살펴보는 사업장 쪼개기가 뭐냐라는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케이스를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각색을 해봤습니다. 각색을 해보자면은 하나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 사업장 안에 있는 그 각각의 팀들을 총무부서는 임놈파이낸셜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조부서는 곤놈화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부서를 임놈HR이라고 세 개의 법인으로 쪼개버렸습니다. 분명히 장소적으로 안에서 그냥 한 각각 팀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부서를 세 개의 법인으로 쪼갰죠. 그리고 각각 세 개의 법인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각 법인에 딱 직원을 4명씩만 배치를 해가지고 전부 다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케이스에서 임놈 파이낸셜에 있는 직원 4명 중에 1명이 해고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놈 파이낸셜은 4인만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5인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 세 개의 법인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전체의 근로자 수인 12명이 임놈 파이낸셜의 상시 근로자 수고, 따라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 제한 법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당해고다라고 판정을 내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조금 극단적으로 각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면 왜 사업장 쪼개기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매우 부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그런 법조항들이 핵심적인 조항들이 좀 많은데요.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해고를 할 때도 서면으로 통보를 하라는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서의 해고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차휴가 지급 의무 있죠. 연차휴가도 4인 이하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처리를 해가지고 공휴일을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한 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을 한다는 근로시간 제한 문제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역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이외에도 좀 있는데 핵심적인 6가지만 좀 추려봤는데요.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5인 이상이 되면은 이런 조항들이 전부가 적용이 되고 4인 이하가 사업장이 되면은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직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 파트별로 쪼개가지고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여러 개의 이런 이제 사업장, 법인들이 또는 뭐 사업들이 하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쪼개어 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가 하나의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 전체의 사업이 경영상의 일체성이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보는데요. 세부적인 기준을 조금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우선 장소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참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이 있는지도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인놈 파이낸셜, 그 다음에 곤놈화학, 그리고 인놈 HR이라는 이 뭐 부서 간에 막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뭐 이 사람이 여기로 갔다가 이 사람이 여기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뭐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회사의 직원들의 권리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는 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회사 규정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그 분리된 사업별로 각각 적용이 따로 독립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 섞어가지고 그냥 하나로 적용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사업 분리 쪼개어진 사업별로 회계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역시 판단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 처리 능력상의 독립성이 있는지 또 판단 지표로 삼아서 이거를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경영상 일체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독립적으로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쪼개기 여부를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근로기준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국회의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게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업장 쪼개기 이슈는 사실 당연히 사라지겠죠. 이게 5인 이상 아니면 4인 이하 여부에 따라서 적용 여부의 법 조항이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법 개정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업장 쪼개기 이슈는 없어질 텐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조금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4인 이하 사업장 관련 또는 5인 이상 사업장 관련해서 새로운 법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면은 빠른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일간지라는 카페인데 거기에 가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시고 좋은 글도 자유롭게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